시대가 변화하면서 공간의 변화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음 소프트 생활 변화 관측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과 질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삶의 모습이 각기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의 공간은 인증을 위한 찍을거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돌아다닐 때마다 이 곳은 너무 이뻐, 아름다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곳이 있으면 어김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시태그와 함께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남겨놓습니다. 주로 이렇게 남겨놓죠. 너무 이뻐, 아름다워, 다시 한번 올 곳이야.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랑 같이 올래.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그곳이네. 한번 또 시간 내서 와야지. 이런 등등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DIY,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DIY 인테리어로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특화된 거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자신만의 방이 있다면, 자신만의 룸이 있다면 거실과 또 다른 방과는 다른 디자인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동선에 무언가의 물건이 있고 내가 편한 동선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게 스스로가 꾸민다는 거죠. 그리고 벽지도 다른 색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워넣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요. 집이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의 무언가를 채워넣어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점점 공간이 창조되어 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가 미래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볼 때에, 집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주로 지내는, 거주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또한 어떻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집. 누구나 집에서 거주를 하죠. 그 집이 크든 작든 혹은 비싸든 아니면 싸든 간에 우리는 집이라는 존재 안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재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게 집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먹고 자고 쉬는 곳에서 벗어나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이젠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무 공간으로서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집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또한 그 집 자체가 사무 또는 유희 또 다른 작업의 공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장인들의 삶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물론 다니지 않는, 출퇴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겁니다. 재택근무. 다들 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근무 자체가 재택근무로 많이 바뀌었죠. 또한 300명, 한 200명 이상만 넘어가면 각 기업에서, 각 회사에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몇 프로만 나오고 몇 프로는 집에서 근무를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때로는 집에서만 근무하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집 근처에 카페나 아니면
그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출근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집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사무실처럼 사무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집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방송된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구해줘 홈즈 보신 분 계시나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여러분들 왜 놀래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저런 집이 있구나. 의뢰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고 예를 들어 은행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토탈을 해서 뭐 2억, 뭐 1억 5천에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집 앞에 나와가지고 뭐 슈퍼나 마켓이 있어야 되고요. 뭐 차량 주차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 있어야 되고요. 모두 있어야 되고요. 뭐 남향 방향의 조향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의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집들 보면 정말 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라는 의문감이 들죠. 근데 구해요. 정말 구해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구해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 눈에는 그런 집이 보이지 않고 그런 가격에 타운이 보이지 않고 그런 융합된 그러한 공간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걸까요? 물론 프로그램 특성상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집이 아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즉 이사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요.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취향이 새롭게 이사해야 할 집에 녹아져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에피소드긴 한데 집 안에 당연히 부엌이 있죠. 식기구나 그리고 또 캠핑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옥탑방이면 좋겠다. 근데 옥탑방인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절하게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라스는 열린 테라스가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통유리의 테라스를 가지고 겨울에는 닫고 여름엔 열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라스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조건 중에서 테라스는 안 될 것 같아. 테라스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의뢰인의 조건이 무조건 서울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울, 강남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강남에 이런 집이 있을까? 근데 돈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우리 뭐 기본이 한 10억, 20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0억 아래예요.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할 수 있을까? 주차도 최소 3대는 해야 된대요. 그 강남 땅에 3대를 댈 수 있어? 그런데 구해요. 차는 2.5대를 댈 수가 있고 3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빡빡하게 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겠죠. 경차만 6대 들어가겠네요. 최소 2.5대. 근데 테라스가 깜짝 놀랄 만한 테라스인 거예요. 복층이에요. 의뢰인이 얘기했던 건 복층이 아니라 그냥 단층에서 테라스까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집은 복층이에요. 올라가면 테라스가 바로 나와요.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 의뢰인이 얘기했던 건 한 7억 정도인데 7억 정도였는데 여기서 구한 집은 5억 후반대예요. 저런 집이 있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는 주거 공간만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에 혼합된 방식의 주거 공간을 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집은 과거와 달리 변화와 체감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빨리 변한다는 거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스마트홈 시스템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음성인식 AI로, 그리고 핸드폰에 다 연동해가지고 IoT 시스템으로 다 바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 바빠가지고 옷만 막 다 챙겨 입고 나왔는데 가스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불을 끄지 않고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죠. 아, 가스불 안 껐어. 안 끄면 어떻게 불나잖아. 집에 가서 끄고 다 확인하고 나와.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다 온오프 눌러서 다 종료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집엔 CCTV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가 집에 CCTV를 놓을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냉장고가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는 걸 생각을 했고, 홍채 인식으로 집 문이 열리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고, 그 공간도 전혀 다르게 음성 인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위기와 조명과 무드까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디입니까? 질문이에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단독주택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응? 자, 다른 분들은요? 역세권. 문 열자마자 지하철. 자, 오른쪽 문을 여니까 지하철, 왼쪽 문을 여니까 버스 정류장. 아니면 지하 주차장 갔는데 바로 지하철 있는데 나오고. 최고겠다. 뭐 봉 타고 내려왔는데 바로 차가 있고. 자, 다른 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호텔. 왜요? 편하고 깔끔하고 조용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텔 안에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나가서 어차피 안 먹을 거 그냥 쉬는 거 잘 쉬자. 자, 도영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야경 있고 그 베란다에서 바다가 있고 야경이 좋고, 그리고 테라스가 있어야 되고, 좀 넓고 마당도 있고, 집 좀 넓고. 저희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저 현수막 하나 해드릴 수 있는데, 바다 현수막. 그만큼 우리가 집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단지 쉬는 것이 거의 큰 목적이었죠. 일을 마치고 들어서 쉬자. 아니면 이제 가족과 자신이 무언가를 공유하는 장소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테라스도 있어야 되고 야경도 좋아야 되고 바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거기에 마당까지 있다. 야, 그럼 매일 바베큐를 먹겠네요. 바닷바람은 쐬면서 얼마나 좋아요. 호텔 같은 집 좋죠. 창을 딱 열자마자 개인 수영장. 근데 그 수영장 그 청소하기 정말 힘들대요. 물은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문을 여니까 바로 역세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집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데스다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데스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죠. 수많은 병자들은 이곳에 몰려와 있습니다.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신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다 몰려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있는 곳을 모두는 베데스다라고 불러요. 이들이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부릅니다.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벳과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 무엇에 쌓여 있는 의미의 에스다의 합성어로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병자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병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은혜가 있고 쉼이 있어요.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베데스다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병자들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집이었을까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였을까요? 집은 모두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곳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곳이죠.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기보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망상하는, 그저 바라기만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가 오자마자 그분이 예수인지도 모르지만 말을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를 들어서 옮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38년째 여기에 있다.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38년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38년 전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38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다. 38년 전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픈 걸 보고, 이 아이가 아픈 걸 보고 여기다 놓고 갔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뭐 세 가지 이야기다. 추측이지만, 크나큰 상상이지만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아프니까 이 베데스다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일념하에 자기 나를 끌고 오든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 어떻게든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곳에 몰려있는 병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고 삶을 공유하지 않고 장소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옮겨주는 이가 없다. 옮겨만 줬다고 하면 이미 나는 다 나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말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딱 한 군데가 있죠. 내가 가는 동안에 어딜 갔을까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는 자신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여 보겠다라고 어떻게든 내려가 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본인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체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읽어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집. 과거의 집은 어떠한 집이었습니까? 그저 모여서 흩어지는 그러한 집.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의 집은 모인다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의 모든 구조가 조금씩 다 바뀔 것이다. IoT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그 IoT 환경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무 환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이 병자는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외침 속에서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뭘까요? 변화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말고 누군가가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움직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 그것이 내 변화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들고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거주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곳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있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미 사회는 변화를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삶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사회가 외칠 때에 우리는 경험과 삶을 통해서 변화와 나의 경험과 삶이 합쳐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바탕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한가운데에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거죠. 집은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집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 속에서 우리의 삶과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 녹여버린다면 그 집은 단순히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소비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집의 목적의 방향도 바꾸어 놨습니다. 이제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죠. 집은 과거와 같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이 집이 사무의 공간으로, 유의의 공간으로, 학교의 공간으로, 즉 트랜스포밍의 레이어드 홈으로 탈바꿈되면서 단순한 집 이상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는 대학 수업까지도 들어요. 랩탑이 아니더라도 노트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젠 TV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IP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다 시청이 가능하고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요즘 대학은 다 채널을 다 구비를 해놨죠. 그래서 과목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IPTV에서 출석 체크까지도 가능해요. 거기 앞에 카메라만 있으면 정말 화상으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갔었던 그 PC방, 이제는 집이 더 빨라요. 인터넷, 예전에는 PC방이 더 빠르니까 거기서 뭐 배틀넷도 하고 그라운드 게임도 다 하고 했었죠. 왜냐하면 PC방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라인과 가정집에서 갖고 있는 인터넷 라인이 달랐으니까요. 속도 면에서도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기계 면에서도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PC방에 있는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도 PC방이나 우리 집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인터넷 끊겨봐요. 또 핫스팟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 집에 대한 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집은 단순히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의 현장으로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넘어가서 오늘날의 집은 앞서서 이야기한 치유와 회복, 기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공간으로 멀티플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즉,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기능적인 집으로서의 변화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타임스퀘어처럼, 때로는 스타필드처럼 문만 열면 음식점, 패션, IT 기계, 서점, 차량, 주차, 그 외 등등등
뭐 아쿠아필드도 있죠. 그 한 건물 안에 다 압축되어서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곧 있으면 나오겠죠. 또 우리는 또 그러한 집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을 표출을 할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복합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치유받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복합 공간의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물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서 복합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필요 요소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압축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펼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레이어드 홈. 이젠 집의 다층적인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의 집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과거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들은 단지 치유받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병을 나음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의 베데스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베데스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는 치유와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베데스다에 앉아서 나를 저기로 던져달라라는 것만 요구하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이 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좋은 집에 거주한다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누가 집에 무언가 있다 그러면 우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생각이 변하면 미래도 변합니다. 단언컨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생각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하는 그 집이 무언가가 없다? 근데 다른 곳에는 그것이 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층적인 집, 레이어드 홈이라고 합니다. 거주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미래에, 아니 앞으로 내년 트렌드에는 우리가 우리 집을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한 단계씩 더 걸쳐 나가는, 세워져 나가는 그 레이어드 홈, 레이어드 처치가 여러분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